6월 1일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에 가려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들의 충북 공약 알아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 정리했습니다. 청주병원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 조례안 발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전을 전제로 추진 중인 청주시 신청사 착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규제가 없는 제천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6년 만에 신규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01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111명, 충주 300명, 제천 105명, 단양 20명, 음성 112명, 괴산 41명, 진천 204명, 증평 16명, 보은 24명, 옥천 39명, 영동 4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5,599명, 누적 사망은 147명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특히 광역의원 정수 감소 위기에 있는 지역구는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출마 예정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 선관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지만 이 선관위에는 아직 한 명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로 대선 운동에 소홀해질까 여야가 개인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3개월 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뒤에 치러집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일단 대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대선 직후 예비 후보 등록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달라진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이연선거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50%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대선으로 쏠리면서 지방선거는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1일로 80일이나 지났지만 여야는 아직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3개 도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뀌는데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현역 도의원끼리 경선을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해당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인가 빨리 선거구 확정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경선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하든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의 혈전은 대선이 끝난 직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대한민국과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건 충북 미래 비전은 균형 발전의 핵심, 건강하고 깨끗한 생명 공존 발전 선도 지역입니다. 이를 위한 광역권 공약은 크게 8가지로 공존 발전과 녹색 경제 두 분야로 요약됩니다. 성장과 개발, 시장 중심의 도시계획 중단을 뜻하는 공존 발전에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대가 있습니다. 광역철도 연결엔 찬성하지만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아니라 기존 충북선 철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내 4당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합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3조 원 넘게 투입해야 할 사업 규모에 비해 도심 노선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이라며 지난해 청주 도심 노선 추진 발언은 착오였고 공식 누리집의 추진 표기도 수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후보가 강조하는 공존발전 모델로는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솔라레일 로드로 신규 철도 인프라 구축, 녹색 재건축과 태양광 무상 공급을 통한 청주 원도심 공동화 해결과 농민 중심 태양광 사업 전환으로 농촌 생활 개선, 월 30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가 제시됐습니다. 청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정부 주도 아래 연구 인프라와 생산 기반을 확대해 백신 기지로 만들고 청주 흥덕사의 완전 복원을 국가 과제로 추진해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 홍보와 함께 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을 공존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체제를 지역과 공존 발전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녹색 경제 분야에는 북부권에 집중된 시멘트 업계 관리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모든 시멘트 공장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생산량에 따라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의 정부 입법,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대체 원료 시멘트를 폐기하고 소속로의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충북 전체로 확대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 지원하며 청주시청 새 청사와 충북도청, 도의회 제2청사 등 공공신축 건물 에너지 자립률 2등급 의무화도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청주와 음성 LNG 발전소 건설 추진은 아예 없던 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인구는 전국의 3%인데 전국의 하루 평균 소각량의 18%를 이 청주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LNG 발전소를 두 곳에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충북 공약은 후보 공식 누리집이 심상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빠진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수정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신 지자체장을 뽑는 간선제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충청북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입법 마련을 위해 행안부가 간선제를 포함해 다양한 선출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지방자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지자체장 권한을 일부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 등을 놓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의 새 시청사 건립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특별 조례안 발의를 거부한 건데요. 병원 이전을 강제 집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래저래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병원 이전을 위해 특별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청주시가 그동안 새청사 건립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불만부터 터뜨립니다. 착공을 5달 앞둔 시점까지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 조례 제정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범무덕 시장이 청주병원을 이전하고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뒷짐짓고 있느냐 이거죠. 새청사 건립을 앞두고 이사까지 진행 중인 만큼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워낙 그 사안이 시급하고 또 그리고 조금 늦춰졌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 우리의 세금 투입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청주시가 진작 마무리했어야 할 일들을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이제 와서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7월 1일에 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실지 아니면 또 기존의 시장이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시청사 건립이라면 모든 것을 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급기야 새청사 건립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현재 위치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사를 꼭 여기에다 존치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왜냐면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의원들의 찬반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조례안 발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논란과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여기에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안 하는 쪽으로. 당장 오는 7월 착공 전에 청주병원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2025년까지 새 청사를 건립하겠다던 청주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집행부가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전면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자문위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의원 발의를 먼저.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논란 많은 조례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에서도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소아청소년 백신 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이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외 11개 시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지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다른 비규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천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신흥 도심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6년 만에 2,000세대 가까운 민간 아파트 분양이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이 잇따르면서 제천에서 가장 많은 16,000여 명의 인구가 살게 된 장락동. 이곳에 1,200세대 가까이를 수용할 민간 아파트 2곳이 올 상반기 분양을 시작합니다. 부지는 장락초등학교 옆 임야와 옛 화물차 차고지였던 시오터미널. 두 곳 모두 지난달 초 사업 승인을 받고 일부는 철거도 시작했습니다. 장락동의 인구 집중으로 더 이상 학생 수용이 어렵다던 교육청과 협의도 끝난 상태. 교육청이 원하는 조건으로 장락초등학교를 증축, 증설해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곳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제외 지역으로 제천 시내 아파트 분양은 6년 만에 이뤄집니다. 북서쪽 신월동에 조성된 신규 택지 지역에도 지난달 시행사 한 곳이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천에서 가장 높은 지상 37층 규모로 713세대 분양을 올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니 복합타운에는 또 다른 690여 세대의 사업 승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편이에요. 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제 청약에 대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청약 문의가 있습니다. 지역 내 수요도 있지만 이 같은 분양 흐름은 최근 급등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은 비규제 중소도시로 투자가 몰리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8.9% 상승해 전국 시단위 지역에서 상승률이 5번째 안에 든 지역.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1억 미만 아파트 매매도 곳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며 5천 건 이상이었던 청주에 이어 충북에선 충주와 더불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도시의 신규 분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워킹머신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일부는 운동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러닝머신보다 작고 저렴해 가정에서 가볍게 운동하기 위해 찾는 워킹머신. 하지만 일부 제품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8개 업체 제품을 확인해봤더니 아벤토와 거성 디지털 시험 제품은 실제 운동거리와 속도가 표기된 것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75kg의 실험자가 30분 동안 사용한 뒤 수치를 비교했더니 실제보다 10% 넘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던 시험 제품은 모두 기계 동작 시간을 기반으로 추산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소모량이 올라가는 등 부정확했습니다. 운동자의 키, 연령, 몸무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수치의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운동자가 소비한 칼로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품 내구성은 이상 없었지만 조이스포츠 시험 제품은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최대 체중을 표시하지 않아 지적됐습니다. 운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로 최대 6dB까지 차이를 보였고 아벤토, 이고진, 이와 SMP 3개 시험 제품이 50dB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3개 제품의 소음이 49dB에서 51dB 사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소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과 비슷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마다 주행 면의 크기가 다른 만큼 신체 조건을 고려해 선택하고 사용 시에는 안전키를 옷에 고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와 충주 등 도내 5개 시군에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 진천군 덕선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 노부부가 대피했고 주택 한 채가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가 나서 밖에 나와보니 불이 나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0분쯤에는 옥천군 옥천읍의 한 주택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공사 중이던 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도중 튄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업체에 생산량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대선 공약에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재명, 심상정, 김동연 후보로부터 채택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업계가 마련한 기금 운용 후 미진하면 도입하겠다며 부분 채택을 회신했고 윤석열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